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34강에서는 앞서 못다한 여부리의 부분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주나라의 왕실이 무너지게 되는 난항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한단의 미녀를 얻어서 임신해서 과연 진시황을 낳은 것인지 낳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단의 미와의 관계는 바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훗날 진나라 왕실에서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여부리는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부리의 미인과의 관계는 바로 이번 강의로부터 여부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한단 미녀가 임신을 해서 진시황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부리가 취한단 한단이 절미자야. 여부리는 한단의 여인으로서 절미란 말을 거꾸로 우리말로 하면 절색. 바로 이 절색의 미녀를 취하여 여거라고 함께 거처하게 됩니다. 직이유신이러니 그가 임신한 줄을 알고 이 소리예요. 벌써 임신한 줄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모두 다 생략되었는데 딱 임신을 하자 이인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고 잔치에서 이 미녀를 만나게 되고 이인이 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인이 견의청전을 이인이 보고서 그 미녀를 청하자 불이양로라가 여부리가 바로 거짓으로 썩냈어요. 내가 당신을 거처해줬더니 나의 여인까지도 그렇게 탐을 하냐고. 이렇게 거짓 썩낸 척 하다가 기요 이윽고 헌지하야 그에게 이인에게 그 여인을 바쳐서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보통 아기가 10개월 만에 나와야 하는데 기년이니까 12개월 만에 아들 정이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역사의 정설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지 12개월 만에 낳은 것이에요. 아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시황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건 여부리에게 있어서 이것으로서 바로 이 진시황의 아들을 가까이 하고 미녀를 가까이 한 이것이 사실은 이 여부리가 죽음을 자초하게 된 장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인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인이 수의 부인하다 이인이 마침내 한단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이르렀다. 이인이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서 이름을 초라고 화양 부인의 이름을 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초라했다. 한단지의 조인이 욕살지언을 한단의 포위에 조금 전에 신릉군하고 왕으로 싸움해서 초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그 침략을 당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까. 그랬을 때 부리가 뢰수자야 여부리가 이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득 탈망 부진군하야 탈망 도망 나와서 진군으로 달려 찾아가서 수귀하다 마침내 진나라로 돌아오게 됐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로 돌아와서 이인이 초복이 견부인하니 이인이 초나라 복장을 하고서 일부러 화양 부인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부인이 말
오는 초인냐니 나는 초나라 사람이니 당자 자지라 하고 마땅히 스스로 내가 너를 자식으로 삼으리라 하고 여기에서 이름까지도 이름을 바꿔서 초라고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바로 여부리는 바로 이인을 진나라에까지 보내게 되는 일이 성사시켜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을사 59년에 난항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난항이 진나라에 항복하여 들어가면서 모두 그 남아있는 나라를 모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난항은 그것 때문에 울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나라는 사실은 천하를 이때 잃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계승되는 동주군의 7년은 명맥상 정통설 때문에 7년을 더 뒤로 주기로 주나라 왕통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진이 발언하여 진나라가 한나라를 정벌해서 양성 땅과 부서 땅을 취하니 그때 당시 진나라가 바로 한나라 참수 4만이요 참수한 병사들이 4만 명이나 당했고 진나라는 또다시 조나라를 정벌해 갖고 20여 년을 취하니 그때에 죽은 사람들은 9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참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정벌당하면서 사륙이 자행되자 난항이 두려운 마음에 진나라를 배반하고 제후 약종하여 제후와 더불어서 바로 약종, 합종을 약속해가지고 욕벌진이언을 진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진나라에서 사 장군유로 장군인 유로 하여금 서주를 공략해야 하니 여기에서 맥도 못 쓰고 난항은 진나라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를 받고 잘못했다. 그 용서를 받고 진은 기읍 36과 그 고을 36개의 고을과 인구 3만 명을 진은 모조리 바쳐버렸더라. 이게 진이 수기연이 진나라는 그 바친 것을 받고 귀 난항을 주러니 난항을 주나라로 보냈더니 이때에 이 해에 난항은 울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에 앞서서 동서주로 이제 나와서 동주 서주가 있었었는데 서주는 어디 있었냐면 하남 땅에 있었고 동주는 공이란 땅에 있었다. 난항이 미약해서 서주 여동으로 서주와 이 동주로 분항 정리하여 분항 정리는 바로 주나라가 두 군데로 나뉘어서 동주와 서주로 정치를 했다 이 소리예요. 왕을 나누어서 정치를 하면서 각거 일도라 각기 한 도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서주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인 큰 권한은 없고 힘도 없지만 고유의 말을 살펴보면 서주의 왕성은 지금 하남 땅에 있고 동주는 성주 땅에 있어요. 성주는 어딘가는 지금 옛날 낙양 땅이에요. 그랬는데 난항이 사도 서주하다 난항이 도읍을 서주로 옮겨온 적이 있었다. 경황이 왕성을 옮겨서 동쪽으로 성주를 따랐는데 그 10세를 거쳐가지고 난항에 이르러서는 성주에서 옮겨와가지고 서쪽으로 왕성인 낙양을 따르게 되니 이러면서 서주에는 무공이 거처하고 있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동서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서주로 도읍을 옮긴 이유가 뭐냐? 너무 미약해서 불능주 맹혈세 제후들의 맹해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공이를 의지하니라고 서주로 왔다 이 소리예요. 자, 강목 을사 59년치를 보면 진나라가 한조를 정벌했을 때 주나라 왕이 제후를 명하여 토벌하게 했다.
그러자 진나라가 마침내 이 주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다가 입구죠. 그러자 왕이 진나라를 들어가서 모두 그 땅을 바치고 돌아와서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왕 소절은 하고 왕이 붕자를 써야지 돌아와서 죽었다 할 때 왜 졸자를 썼느냐. 왕에게 졸자를 쓴 이유는 뭐냐. 실천하지사여라. 천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자의 의미가 없어서 천자에서는 붕자를 못 썼다 이 소리예요. 왕실천하에 왕이 천하를 잃으면 붕불서붕이니 죽어도 서자를 기록할 수 없는 법이니 강목지 숙의 어미로다. 강목에서 정말 경계를 드린 뜻이 아주 준엄하다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동주군 7년이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마천이 아니라 사마원공의 자치통감에서는 동주군으로부터 진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 정통설에 의해서 동주군 7년까지를 바로 주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주나라의 왕통으로. 자, 여기에서 동주군이 없이 진나라로 바로 써버리면은 왕통이 진나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소위 정통의 바로 이 정통설이 논란을 가지고서 시대에 따라 많은 학자에 따라 정통설에 관한 논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권력에 의하여 많은 것을 지배한 나라를 정통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왕권의 마지막까지라도 미약해도 거기까지 정통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주는 고왕이 그 동생을 하남 땅에 봉하니 이게 한공이다. 그러면서 주공의 관직을 계승케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남 땅에 봉한 한공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위공이 섰고 위공이 죽었을 때 아들 해공이 서는 왕통을 이어가게 된다. 해공이 내 봉기 소자오 공하여 그 작은 아들을 공땅에 봉하여 주면서 왕을 받들도록 하니 그의 호를 동주해공이라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동주군도 아니고 동주해공이에요. 그러면 동주군이 아니라 동주공이라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공을 나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세근에 보면 해공이 장자를 세우니 서주공이 되었고, 여기가 서주공이고, 그 소자는 공에 봉하여서 인하여 아버지의 그 호칭을 이으게 하니 이게 동주해공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군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처지인데, 자, 이러면서 또한 동서주라고 하는 이주로 일컬어졌다. 그 세 번을 살펴보면 서주 한공의 이름이 괜히 하남 땅에 있었고 동주해공의 이름이 반인데 낙양 땅에 거하면서 동서주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설 때문에 후대 학자들의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남궁씨가 말하니 남궁정이라는 사람인데 주나라는 무항으로부터 동주군 멸망한 데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망한 걸로 본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뭔 말이 있느냐. 주나라 정통은 동주군의 멸망, 동주군의 7년 정치까지를 주나라로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차는 실록야라
이 남궁정씨의 말은 정말 실록이다. 사실을 정말 잘 기록해 준 것이다. 후유, 병, 춘추지 필자, 훗날 춘추 필법을 잡아서 역사 쓴 사람이 있다면 합종이 계지야 어찌 남궁정씨와 같은 이 말을 따라서 잘못된 정통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잘못된 정통을 누구를 잡느냐. 사마원공이 동주군을 빼버리고 진기로부터 잡았다라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안 9번을 살펴보면 9번에서는 잉 온공지서하야 온공의 글을 인해서 자 난왕 입진지후로 난왕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바쳐버린 그 시점으로 딱부터 즉위 진소양으로 곧 진소양왕으로부터 승주통이 위진기로니 주나라 왕통을 그때부터 계승해 갖고 진기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동주군은 없어요. 사마원공은. 이것이 정통설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섬이 기, 준, 주자, 강목지해야 주자는 이미 또 주섬이가 이미 주자 강목의 예를 따라서 이 말이 주자 강목이 동주군 7년을 주통으로 삼은 거예요. 주나라 왕통으로. 이런 예를 삼아서 바로 잡았고 금부등 남궁시지설위원을 오늘날은 또다시 남궁시의 이런 정통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쌍호 허씨가 심유치언하니 쌍호 허씨가 또한 이런 남궁시와 같이 주나라 왕통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정통설을 또 가지고 있으니 거기 확론하니 이건 지극히 확실한 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소위 발 선현지 미발자여라 참으로 선현께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9번 정지 미진연을 9번에서는 이 부분 정통의 부분을 바로잡을 정자, 이 갈지자가 정통설, 이런 정통설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거기에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부 정지우 자하야 오늘날은 다시 바로 왼쪽 위로 이를 바로잡아서 이사, 지루, 고명, 사학 선생문이라 써 고명한 사학을 가진 선생에게 물어볼 것을 기다리는 바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까지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자가 말한 것처럼 동주군 7년을 주나라 왕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마원공의 자치통감처럼 난왕의 입진, 난왕이 진나라에 항복한 그 시점으로부터 주나라 왕통은 끝나고 진나라 왕통으로 계승해야 할지, 이러한 정통설은 주자학에 따른 정통설과 또는 사마원공에 따른 정통설에 대하여 그 정통설의 논지가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동주군까지 주나라 왕통을 넣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인지, 바로 진나라로 바로 건네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단언지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